자, 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시장의 등락폭이 매우 커지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는 급락하고 있는데 종목이 선별되고 있고, 반도체가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장의 대응 방향 어떻게 될 것인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다우는 올라갔다 떨어졌고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0.25%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파월의 발언이 다우 지수를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국내 증시에는 종목 차별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왔다 갔다 하고 2차 전지는 크게 조정받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순매도 하고 있고요. 기관도 현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 전략 잠시 뒤에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0%가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고 삼성전자의 급등이 사실상 오늘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흐름도 역시 다음 잠깐 뒤에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그동안의 사이클이 컸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다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는 오늘 조정폭이 좀 커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삼성 SDI면 도가청청 강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 SDI가 강한 이유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체크포인트부터 볼게요. 지금 국내 증시가 고객 예탁금이 지금 83조 7천억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런 현상이 없었고 주식형 수익증권은 190조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자금 흐름 좀 보고 가면 지금 보이시는 이게 된 지표가 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83조, 여기 있는 83조죠. 83조 8,700억, 84조 600하죠.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지표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주식형 수익증권은 190조에 육박합니다. 얼마 전에 그 10월 21일 날 182조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고객 예탁금도 10월 21일 날 80조가 넘었는데 지금 84조가 가까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고객 예탁금이 올해 100조가 넘을 수가 있고 기관형 수익증권도 200조가 넘을 거라고 했는데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250조가 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테마 흐름. 오늘 테마는 역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종목이 빠르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흐름을 좀 보시면 자, 원전주 어제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조정받고 있죠. 그리고 방산주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전고점 아래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도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일정 부분 고점까지 올라오는 이 상단에 정체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늘 종목의 차별화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인데 지금 현대미포조선과 하나오션이 지금 떴다가 지금 살짝 수익률이 좀 밀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른바 한미 관세협정의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제 진행에 따라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은 좋습니다.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2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결실을 내려면 적어도 2년 뒤, 트럼프 집권 이제 후반기에 2년 뒤에 대선을 겨냥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25년도인데 26년도, 27년도 6월 이후에 마스카 프로젝트의 결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오션의 분기별 실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반영됩니다. 따라서 하나오션은 20만 원을 우선 중기 목표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와 합병이 된 이후에는 100만 원이 목표가,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대장주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하이닉스가 순식간에 지금 17,000원 치고 오르면서 종합지수가 40포인트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가 또 4,000원대 이상 올라가고 있고, 역시 이 사이클은 뭐냐면 외국인과 수급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파동이 나오고 있다. 역시 굉장히 일별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도 장중에 이익 실현했다가 대사는 그런 4848, 그러니까 사고팔고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44포인트 오른 이유 중에도 바로 이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니케이 지수가, 이웃나라 니케이 지수가 아마 생각보다 하락 지지가 좋고 아마 이 시간쯤 아마 양봉으로 전환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권주가 오늘 선별적으로 강세 나타나는 흐름도,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2차전지 섹터를 한번 볼게요. 2차전지 섹터를 보시면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오로지 삼성 SDI만 빨간불입니다. 지금 LG 엔솔이 49만 원, 17,500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성 SDI만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 6,000원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삼성 SDI 수급을 잠깐 제가 보면, 삼성 SDI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한 20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오늘 기관 투자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쉬고 외국인이 쉽니다. 제가 삼성 SDI가 오르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 SDI가 지금 올해 3분기에도 적자고 4분기에도 적자폭이 줄어들지만 아마 약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삼성 SDI 왜 이렇게 오르냐? 삼성 SDI가 제가 보는 관점 내에서는 지금 미국의 ESS 라인을 이미 올해 4분기부터 이제 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30기가와트까지 확충하겠다. 그러거든요. 4분기까지. 그러면 삼성 SDI가 작년에 ESS 분야에서 올린 매출이 10기가와트, 그리고 자동차에서 올린 매출이 8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2, 3기가와트가 매출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삼성 SDI가 ESS 분야에서 한 20기가와트 이상의 납품을 해낸다면, 그리고 삼성 SDI는 아마 매출에 기여하는 흐름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올해 미국 시장에서 ESS의 소요량이 한 80기가와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미국 전체 ESS 수요량이. 그럼 내년에는 ESS 수요량이 약 한 90기가와트에서 한 100기가와트까지 수요량이 예상이 되죠. 그런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동안에 80% 이상 독점했다가 중국 기업들이 이제 관세와 여러 가지 미국에서 중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유출의 우려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저는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기업들이 빈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이 삼성, SK, LG가 가는데 그중에 누가 가장 탑이냐? 삼성이 가장 탑이에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2개를 올릴 건데, 오늘은 이제 시장 인기를 올리지만 오늘 오후 늦게 무렵에는 이 삼성 SDI와 2차전지 업황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그걸 또 올릴 겁니다. 자,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 SDI의 이른바 ESS 배터리 박스 SBB라고 하죠. 1.7 버전이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1.7 버전은 지금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계속 현지에서 대응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하게 되면 관세의 15%가 줄기 때문에
15%가 마진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LFP 기반의 ESS, 이 부분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를 아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각형 배터리를 국내에서는 삼성만 만들어요. 그래서 SK는 못 만들죠. 그 다음에 LG는 그 내용을 못 만드는데 파우치를 갖다가 모양만 각형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의 각형 ESS, 각형 전기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선호가 있는데 삼성 SDI는 각형의 ESS의 배터리로 계속 미국 시장을 점령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익의 절반은 ESS 나오고, 그 다음에 27년도에 영업이익의 한 40%가 그 ESS 나오는데, 27년도에는 전기차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관심을 둔 겁니다. 기관은 오늘 매도한 것은 잠시 숨고르기지 다시 들어올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까지 좀 도와드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삼성 SDI는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지금 추세 사이클을 넘었죠. 그리고 오늘 34만 9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봉 120일 저항선을 돌파를 할까 말까 있다가 있죠. 여기 한창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그리고 월봉 저항선을 보게 되면 월봉은 120일 저항선에 뚫려 있고, 그 다음에 61선 저항선이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48, 9만 원. 이런 사이클로 보게 되면 26년도 하반기까지 월봉 저항선을 뚫는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한 14, 5만 원 정도의 상승폭이 있는 거죠. 안심하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소신과 뚝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신과 뚝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수익을 좌우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을 좀 눈여겨보고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가장 그 라인의 캐파가 큰 게 LG 에너지죠. 그렇죠? 근데 LG 에너지는 지금 빠르게 ESS를 전환을 해서 수익 구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보통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는 지금 일봉 보시면 일봉 이렇게 다 저항선을 뚫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 다 저항선을 뚫었고, 주봉에서도 모든 저항선을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월봉도 모든 저항선을 다 뚫었습니다. 이 차트에 보는 사이클이 상장이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아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짧은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든 저항대를 뚫었다는 데 LG엔솔의 장점이 있는 거죠. 주도주 맞습니다. 주도주. 2차전지 주도주 맞아. 그리고 LG 전체적인 그 생산 캐파가 400기가와트 이상 되고 삼성 SDI가 130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생산 캐파가. 저는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안심하고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면 계속 트라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 사야 되는 종목인데, 왜 이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23년도 이제 아마 11월 겁니다. 23년도 제가 8월을 잡았는데 이게 11월일 거예요. 23년도 11월부터 23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에 삼성 SDI를 외국인이 이제 1,529만 주를 팔았고 기관은 32만 주를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이 지금 쭉 보시면 한 100만 주 이상 팔았다가 160만 주 이상 팔았다가 지금 기관이 지금 32만 주 줄였습니다. 기관이 샀다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80만 주를. 외국인은 여전히 1,520만 주를 팔았어요. 2년 동안.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1,500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결국 개인이 이렇게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올랐는데 이게 물량 평준화예요. 외국인은 이제 주식을 다 팔았어요. 1,500만 주를. 아직도 외국인이 거의 한 27, 8% 갖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33만 원대를 넘어버렸잖아요. 이게 물량 평준화의 법칙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담으면 개인은 팔죠. 개인은 팔고 주가가 팍팍 뛰는 거죠. 여기서 왜 이런 말 드리냐면은 24년도 12월 1일 날 24년도 12월 1일 날로 보게 되면 개인이 780만 주 샀죠. 그죠? 780만 주. 그러니까 아까 1,500만 주 샀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1년 전에 개인이 한 800만 주 샀었고 그다음에 1년 전부터 산 게 780만 주예요. 그럼 이 780만 주는 계속 홀드했다면 이때 가격이 거의 한 32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회복이 됐죠. 수익난 개인들이 있고 2년 전에 산 사람은 여전히 손실입니다. 3년 전에 물렸던 사람은 여전히 손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난 개미가 팔고 나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지금 되고 있다. 그게 지금 이른바 이제 물량 평준화에 따르는 수급 분석입니다. 자, 그런 흐름 내에서 삼성 SDI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가족 회원들에게 28일 날, 10월 28일 날 삼성 SDI가 했던 내용들의 영상 오디오, IR 했던 증권사들이 질문했던 내용, 삼성 SDI 발표했던 내용, 이 영상 오디오 파일을 정보 분석란에 제가 가족 회원을 업데이트를 해놓기 때문에 제 카페 오늘 유망주에서 가족 회원님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체크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0.25% 인하했는데 파월이 금리 내릴지는 미정이다. 추가로 12월에 금리 예상이 됐는데 왜냐하면 CPI 금리가 CPI 소비자 물가가 3.1로 나타났거든요. 3.0을 넘은 것은 거의 2년 만에 처음이에요. 3.1.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파월이 그냥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는데 파월이 투자 심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각에 현재 일본 증시가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국장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상승으로 돌았네요. 지금 니케이 지수가 보시면 니케이 지수가 지금 51포인트. 지금 니케이 지수가 오늘 최고가를 또 경신해서 51포인트 올라서 51,350이 됐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주봉 보세요. 월봉 보시고. 이게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강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파월이 금리를 추가 내릴지 미정이라고 했지만 제가 금리를 내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국장에는 자금이 넘쳐나고 있어요. 국장에는 지금 국장도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입탁금이 83조 7천억 원, 주식경이 190조인데 이렇게 되면 기관이 사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기관은 지금 국내의 최고 큰 손이 기관이 됐어요. 따라서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데 기관이 사는 종목이 반도체, 방산, 증권, 조선, 원전, 2차전지 이런 섹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로 이미 달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체대가 됐어요. 저 오른다고 봅니다. 오른다고 보는데 조금은 숨고르기에 따라서 종목이 차별화가 돼서 못 가는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리고 조선주가 또 좋죠. 조선주 아까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선주가 이제 아마 기관들이 베팅할 가능성이 크고 방사는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지만 상단 정체에 따라서 실적의 검증을 받으면서 좀 더디다. 지금 2차전지가 강한 이유는 최고가에 비해서 여전히
반도 회복이 안 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종목이 차별화가 된다.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LG가 선도했지만 다 올라가는 정세가 아니에요. 차별화, 비전, 수익 가능성, 그런 점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나 엔캠이나 뭐 SK이노베이션 등등도 있지만 가장 빨리 가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저 개인은 제가 보는 분석한 바는 삼성 SDI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올 봄부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2차전지 끝났다, CATL에 밀렸는데 왜 사냐 그랬지만 제가 묵묵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제가 가족 회원님들한테 분석을 해드렸고, 결국 그 자체가 주식은 가장 나쁠 때 인프라를 보고 CEO의 마인드를 보고 투자 흐름을 보고 그리고 미래의 자금 창출과 수익 가치 창출 능력을 보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나쁠 때 사는 거죠. 버핏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사이클을 최소한 2, 3년 보고 길게는 10년까지 투자의 사이클을 보고 30년 동안 갖고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격 조정은 짧게 간다.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시중 유동성이 너무 큽니다. 주식형 수익 쪽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동안에 이제 못내 했던 사람들이 이거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말 가고 부동산 자금 규제하게 되면 갈 돈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을 것이고, 부자들이 사는 종목은 역시 안전하면 수익을 내는 종목,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증권 그렇게 가지만 바이오도 포함되고 또 2차전지도 차별화되는 대장주를 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사이클도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막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시면 안 되고 이제 1년 뒤를 보고 2년 뒤를 봐야 되죠. 저는 이재명 정부 3년 마지막까지가 피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시기가 26, 27, 28, 28년도 중반까지가 피크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격 조정은 짧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주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살래.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고점이 80만 원인데 지금 3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갔다가 34만 원 갔다가 33만 원 밀렸어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좀 지혜롭게 시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좀 올랐다 내림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은행에다 1억 예치하면 연간 이자 한 200만 원 받죠. 그런데 주식으로 1억 넣어서 1년에 1000만 원 벌면 은행에서 5배 버는 거잖아요. 그런 소소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 회원 마감은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한 밤 10시까지 정리하고요. 그동안 성원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막 무리하게 회원을 늘릴 생각도 없고 제가 가치를 막 높일 생각도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 투자에 도움을 받고 계신 분, 그리고 안전하게 함께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달 회비도 적어도 이제 한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한 5,000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내외, 3개월이면 3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그런 회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분만 뭐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또 가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송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자, 오늘 장중에 긴급하게 방송 마감했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에는 하나 더 파일 올릴 건데, 삼성 SDI 2분기 IR 내용을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ESS 경쟁력, 그 다음에 11월 초에 있는 정부 ESS 1조 2천억짜리 추가 공사 발주 있죠. 삼성, 그 다음에 SK, LG 중에 누가 가장 강자인가, 그 내용을 분석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